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예전에 이동국 선수의 발리 슛으로 독일을 3대1로 격파했던 희대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독일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당연히 질 줄 알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3대1로 이기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죠. 그때 독일의 감독이 클린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사이 전형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사사이를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사사이를 쓰더라도 현대축구의 트렌드에 맞게 변형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선수들의 특성에 따라 배치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매체와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줄곧 양쪽 윙어를 클래식하게 썼습니다. 라인을 타면서 공간을 넓게 가져가라는 건데요. 현대 축구에서는 라인을 타면서 공간을 넓게 가져가면 중원을 두텁게 쌓아서 중원에서 숫자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넓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원에 달랑 2명 넣어놓고 양윙을 크게 벌리니 중원 싸움이 안 되고 볼 배급이 안 되니 투톱이었던 조규성, 손흥민 중 한 명이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해주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이니 자유롭게 내려와 준 것인데요. 다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운이라 핵심 멤버 손흥민을 살리기 위한 전술을 사용하는 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필승 전략인데 아무 색깔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주장창 사사이나 색깔 없는 전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클린스만입니다. 통계치에서도 양쪽 윙이 고루 공격 전개를 했다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 매 경기였고 중원에서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원의 볼 배급이 25%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20%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팀, 2부 리그 팀들이 나오는 수치라고 할 만큼 끔찍한 공격 전개 양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웨일스전에서 뛰었던 이재성, 홍현선 선수는 작년부터 소속팀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자원들입니다. 홍현석 선수만 몇 차례 왼쪽 윙에서 뛴 적이 있지만 둘 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자원들인데요. 이러한 선수들을 양쪽 윙어로 배치해놓고 라인을 타라고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대표팀 라인업은 중앙 지향적 선수들이나 중원 미드필더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중원 미드필더는 2명이 아니라 3명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생각이 있겠죠. 이전 경기들에서 볼거리가 좀 있었던 것은 이강인 선수 때문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드리블이나 탈압박으로 인해 우리가 속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강인 선수를 중앙에 두고 중원에서 볼 배급이 원활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오른쪽에서 같은 전술로 라인을 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윙백들을 인버티드 윙백으로 활용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중앙 미드필더들 중 1명만 남고 2명을 공격적으로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토트넘의 현재 전술과 최근 독일을 4대1로 대파한 일본의 전술이 딱 현재 축구 트렌드와 부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술은 전혀 없고 선수 개인에만 의존하는데 여기에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게끔 배치도 안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정말 축구팬들이 내가 해도 잘하겠다. 손흥민 선수는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싸리 아시안컵 명분으로 빨리 자르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3일 새벽 1시 반에 사우디전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도 안 되는데요. 부디 우리 손흥민 선수와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하기만을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벌리전에서 환상적인 해트트릭으로 인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손흥민에겐 9번 자리가 어울리는 걸까요? 손흥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수많은 9번 공격수들을 제치고 A등급을 받았는데요.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 프로그램 토요일 침묵회는 9일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을 제외한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9번 공격수들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를 뽑는 자리에서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36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한 홀란은 이견이 없는 월드 클래스 선수라 제외됐습니다. 리그 30골로 홀란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터뜨렸던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독일 분데스리가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케인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고 홀란도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누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될지 주목된 가운데 손흥민이 가장 높은 등급인 A 등급에 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패널들은 손흥민을 아이반 토니, 훌리안 알바레스와 함께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9번 공격수들 중에서 A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잉글랜드 공격수 토니는 비록 지난 5월 스포츠 베팅 규정을 위반해 8개월간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모두 금지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20골을 터뜨리면서 홀란과 케인 다음으로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챔피언 아르헨티나 공격수 알바레스도 홀란이라는 경쟁자가 있음에도 맨시티 첫 해인 2022년도 때 모든 대회에서 49경기에 나와 17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개막 후 리그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해 활약상을 이어갔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홀란드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손흥민 바로 미친 B등급엔 가브리엘 제수스, 올리 와킨스, 알렉산데르 이사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여름 옵션 포함 총액 7,200만 파운드, 약 1,178억 원을 주고 야심차게 영입한 덴마크 공격수 라스무스 회이루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아직 1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D등급에 편성됐습니다. 각종 매체들이 손흥민을 지난 리그 4라운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뽑은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 패널들은 아예 손흥민을 9번 공격수로 여기면서 사실상 케인이 뮌헨으로 떠난 이후 케인을 대신해 토트넘 9번 역할을 맡아줄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9월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한 토트넘은 오는 16일 오후 11시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맞대결을 시작으로 시즌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A매치 이후 치르는 첫 경기에서 손흥민이 다시 한번 최전방 포워드로 출격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이견이 없는 토트넘의 9번 공격수로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진한 활약 끝에 손흥민에게 9번 공격수 자리를 내준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은 가장 낮은 2등급에 뽑히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최근 부진에 빠져있는 히샤를리송은 브라질이 5대1 대승을 거둔 볼리비아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첫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침묵해 후반 26분 교체되자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 손흥민이 영국 현지 매체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파워 랭킹 1위에 오르며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지난 4라운드 종료 뒤 EPL 파워 랭킹을 업데이트했는데요. 파워 랭킹은 해당 라운드에서 특정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모인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정하는 식인데요. 지난 벌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며 해트트릭에 키패스 1회, 전방 압박 49회 등 엄청난 활약을 하며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피터 스미스는 손흥민의 원더풀한 마무리였다. 최전방을 이끌었다라고 말했으며 클린턴 모리스는 엄청난 마무리 능력, 환상적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엄청난 활약 속에 파워 랭킹에 대한 기대감도 늘었습니다. 물론 이날 특별하게 손흥민만 해트트릭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 맨시티의 엘링 홀란도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1위까지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4라운드 EPL 파워랭킹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여기에 손흥민이 동료를 챙기는 모습도 포착되며 칭찬받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해외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손흥민이 세네갈 대표팀에 소집된 파페 사르와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를 가졌다. 어린 선수를 체크하며 주장 역할을 소화하는 손흥민이다라며 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엔 파페 사르와 영상통화를 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게시물을 본 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팬들은 SON이 캡틴이 된 이후로 완전히 아빠 모드가 됐다. SON은 그의 아들 손을 확인한다. 준비된 주장 등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